오늘은 김정한의 소설 평지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먼저 살필 건데 전체 줄거리 하기 전에 일단 평지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목 평지는요, 평평한 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요거는 풀이에요. 풀 중에 되게 유명한 풀인데 유채입니다. 자, 유채를 우리는 평지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유채꽃 어때요? 되게 작죠? 우리 이제 허리 정도 크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작고 납작하고 대신 넓게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의 유채가 되게 유명하죠? 자, 유채를 의미하는 평지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60년대 근대화로 인해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벌어지는 농촌을 배경으로 농민의 애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삼는 자본가로부터 생활터전을 빼앗기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구속까지 되었다가 풀려나는 그런 고초를 겪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인공은 농민이 사회제도에서 상대적 약자이며 역사적으로 반복된 억압의 대상이었음을 깨닫고, 그러니까는 결국 뭡니까? 이러한 고초가 인물의 어떤 정신적 성장을 일으키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농민의 입장이 배제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인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다가 그 다음에 경험을 하고 적극적으로 가는 이런 인물의 성격 변화도 나타나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소외당한 민중의 삶에 초점을 두고 역사 밖으로 밀려난 토착 농민들과 그 주위 사람들을 역사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인간됨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단 부분이에요. 허생원. 자, 이때 말하는 허생원을 우리가 박지원의 허생전에 나오는 그 허생원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허생원은 평범한 농민으로, 농민이네요. 농민이니까 이거는 기축민중. 자, 민중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의 일상은 농사일과 가족들과의 생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온한 일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유력자의 비서청년이라고 나오는데, 비서청년의 방문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비서는 허생원의 땅을 불화받았다면, 불화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로부터 어떤 것을 무엇인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허생원이 지금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인데 그것을 뜬금없이 유력자가 불화를 받았다는 것은 이건 말이야 방구야.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강탈당하는 거죠. 뺏기는 거죠. 그런데 허생원이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력자라며, 힘이 세다며, 그러니까 깨갱 하지만 뺏기기는 좀 그래, 그죠?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전개. 허생원은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비서의 코피를 터뜨리게 되어 폭행죄로 구류를 살게 됩니다.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지만 동시에 그의 저항 의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저놈은 힘세다고 막 뺏어가도 되는 거야? 나는 코피 쪽 물렸다고 구류를 살고 이런 그지 닭대가리 같은 세상이 어딨어? 이런 거죠. 그는 이를 통해 부당한 현실에 대항하는 방법, 그건 주먹이 짱이야.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워. 배우게 되고 이 일로 허생원은 저항 이력이 붙게 됩니다. 위기. 구류를 살고 나오던 날 그는 그의 평지밭에 모모 특수 농작물 단지라는 팻말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며 눈이 뒤집히죠. 그의 분노와 약자의 서름이 분출됩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 자신의 땅이 농업 근대화 물결을 타고 유력자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그렇죠, 농작물 단지가 되어버렸으니까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허생원은 적극적인 저항을 시작합니다. 그는 무지렁이들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렁이도 꿈틀거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해적인, 스스로가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항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은 패배가 아니라 불을 지른 것이 저항 의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며 저항 의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말, 허생원은 자신이 경작하던 농지가 농업 근대의 물결을 타고 유력자의 손에 넘어간 사실에 분개하여 방화 행위까지 벌이지만 시름에 잠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의 저항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자, 내용의 흐름을 보면요. 분명히 내용은 달라요. 주인공 이름도 다른데, 자, 이 김정한의 소설 중에 사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전체 줄거리를 읽다 보니까 왜인지 모르게 김정한의 사촌이라는 작품과 매우 주제의식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편소설이고요.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고요. 부당한 농촌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을 다루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허생원을 들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전말을 드러내고 있다. 서술자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옛날에는 권업계 서기요, 지금은 산업계 서기들이 하는 말을 수타로 들어왔기 때문에 허생원도 대강 짐작은 같지만 결국 귀에 남는 것은 무슨 단지 하는 새로운 말뿐이고 처음 듣는 얘기란 얘기죠. 청년이 말하는 이때 청년이 바로 비서예요. 먼 앞날보다는 우선 코앞에 다가 있는 사는 문제가 더 절박하였다라고 서술자가 직접 서술, 요약적 서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요 다음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대화의 장면 나와요, 안 나와요? 대화의 장면 나오죠. 그러니까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직접적 제시에 포커스가 조금 더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의 시책에 따라 라고 하는 요 하이픈이 있는 부분 있죠. 이 하이픈이 있는 부분은 아예 뭡니까? 서술자가 들어가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청년의 말을 부연 설명함으로써 인물의 발화 의도를 독자가 분명히 알 수 있게끔 할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안 내도 될 걸 그런 선심까지 쓴다는 말투였다라고 해서 이 청년 비서 청년의 말,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죠. 이렇듯 이 작품의 서술자는 외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인물과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전체 줄거리와 내용의 어떤 서술자 부분을 살피다 보니까 우리는 허생원이라는 인물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이 소설은 그 인물의 행위와 심리상태, 행동변화 양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물의 형상화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 이곳 사정을 잘한다는 양반이 멀쩡한 남의 땅을 마음대로 빼앗아 허생원은 참다 못해 분통을 터뜨렸다. 말하는 이 턱이 덜덜덜 떨 정도였다. 허생원은 한결 사납게 쏘아보더니 택도 아닌 소리. 그런 백성 울리는 심부름만 하고 댕기는가? 그의 평지를 베어낸 자리에는 뭐뭐 특수 농작물 단지라는 흰 팻말이 서 있었다. 두엄이 쌓여져 있는 그 이동 가운데 화가 머리까지 끝까지 치민 허생원은 이내 집으로 돌아와서 도끼를 찾아 들고 다시 들로 나갔다. 단번에 팻말을 쳐넘긴 그는 닥치는 대로 마구 찍어댔다. 이탈리 포플라들이 허생원의 악지센 도끼질에 사정없이 넘어갔다. 허생원은 넘어진 나무들 밑에 삭정이를 모아놓고 불을 질렀다. 순식간에 강가 허생원 내 포플라 숲은 온통 불바다로 변했다. 허생원은 미친 사람처럼 다시 도끼를 휘둘렀다. 나무를 내리치는 쩡쩡하는 소리가 불길 속에서 계속 들려왔다. 자, 이렇게 작가는 허생원을 소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운명이 자기 자신을 맡기는 인물이 아니라 스스로 어때요? 능동적으로 현실에 대처하는 인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자기의 어떤 포플라 밭, 농작물을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자신들이 사회와 집단에 쏠려있는 온갖 외적 파괴작용에 대해 저항하면서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것을 다 불질러버리는 그런 모습이다.
자, 이러한 인물 설정은 부조리한 현실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그 현장에서의 생동적인 체험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인 저항 의지를 가진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방언을 사용해서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좀 전에도 나왔었는데 당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 우짜란 말입니까? 라는 이런 방언을 사용하죠. 그런데 청년은 어떻습니까? 청년은 즉 이곳 하천부지건인데 이번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써요. 즉 허생원의 발화와 청년의 발화를 보면 허생원은 방언을 사용하는 반면에 청년은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이 경상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허생원의 방언은 허생원이 이 동네 사람임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언의 사용은 향토성과 함께 사실성도 하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청년이 표준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지역 토착민과 외지인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재 중에서는요, 팻말을 볼게요. 자, 팻말을 보면은 이 팻말은 이 허생원이가 자기 땅을 내놓은 게 아니죠. 정부에서 강제로 빼앗아간 거예요. 즉 1960년대 근대화로 인한 농민의 애환을 다루고 있는데 주인공은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삼는 자본가로부터 생활의 터전을 빼앗기게 되고 이로 인해 고초를 겪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모모 특수 농작물 단지 팻말이라는 이 소재는 농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는 정부 정책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소설가 김정한의 평지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